한국이 전투기의 심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KF-21에 당장 완전한 국산 엔진이 장착돼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변화는 한국이 이제 미국 기술을 이용해 엔진을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을 설계하고 시험하고 인증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계획의 목표는 기본 추력 16,000파운드급 후기 연소기를 가동하면 ED 4,000파운드급까지 올라가는 첨단 항공 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3조 3,500억 원입니다. 이 엔진이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한국은 전투기 동체와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를 넘어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엔진까지 독자 기술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KF-21의 심장은 F-414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F-414는 한국이 처음부터 독자 설계한 엔진이 아닙니다. 미국 GE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엔진입니다. 2024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약 5일 1조 원 규모의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2027년 말까지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 정비교범 현장 기술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추가 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최초 양산분 전체에 공급될 F-414는 약 80대로 확대됐고 계약 규모도 약 1조 7794억 원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엔진이 얼마나 거대한 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은 예비품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부품 교체가 필요하며 장기간 운용하면 대규모 정비도 필요합니다. 전투기가 수십 년 동안 운용되는 동안 엔진과 관련된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엔진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누가 공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의 성능 개량 속도와 운용 비용, 해외 수출 조건, 후속 군수 지원까지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7일 한국의 엔진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기업들과 함께 개발 중인 옴교 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시제를 처음 공개한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는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 시제도 공개됐습니다. 쇼니아차 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협업 무인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은 차세대 무인 정찰기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구 500파운드라는 숫자만 보면 KF-21의 F-424와 비교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기술의 성격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에 사용하는 단수명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엔진은 다릅니다. 한번 작동하고 임무가 끝나는 엔진이 아니라 수백 시간과 수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동하면서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오읍-붐 500파운드급 엔진을 설명하면서 장기간 반복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용 장수명 엔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난도가 등장합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극도로 높은 온도와 회전 하중을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엔진 효율과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소재가 버티지 못하면 엔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번 개발 과정에서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내열 소재와 부품을 국내 정밀 주조 기술로 개발했고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되는 열차폐 코팅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열차폐 코팅은 단순히 표면을 보호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금속에 전달되는 열을 줄여 내부 온도를 낮추고 부품 수명을 늘리면서 더 높은 온도에서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때문에 오슈 500파운드급 엔진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기술 사다리의 첫 번째 중요한 계단으로 봐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 계획에 따라 500파운드급 터보팬뿐 아니라 1,000파운드급 터보팬 개발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16,000파운드급 첨단 항공 엔진입니다. 후기 연소기를 가동할 경우 목표 추력은 24,000파운드급입니다. 오직 500에서 1,000, 다시 16,000과 24,000으로 올라가는 구조는 한국이 소형 무인기용 엔진에서 바로 전투기급 엔진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핵심 기술과 시험 경험을 축적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투기용 엔진은 단순히 추력만 높이면 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압축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기를 압축하는지, 연소실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료를 태우는지, 터빈이 얼마나 높은 온도를 견디는지, 엔진 제어 시스템이 순간적인 조종사의 요구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하는지 모두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급가속과 급감속 고고도, 비행 저고도 침투, 큰 바듬각 기동이 반복됩니다. 엔진이 어느 한 조건에서만 잘 작동해서는 전투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은 항공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이 어려운 길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40년이 넘는 축적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5 전투기에 사용된 J79 엔진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투기와 항공기, 헬기 등에 사용되는 엔진을 계속 생산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누적 엔진 생산 1만 대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같은 시점까지 약 45년 동안 군용 엔진 약 5,700대에 대한 유지와 보수 정비 경험도 축적했습니다. 유도무기용 엔진과 보조 동력 장치 등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한 엔진도 1,800대 이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만 대 생산 경험이 곧바로 전투기 엔진 독자 설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군의 주요 전투기 엔진 상당수는 해외 업체의 기술과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생산됐습니다. F-4의 J-체크, K-체크, 계열, 엔진, F-15K 관련 엔진 T-50K, 계열 엔진, 그리고 K-21의 F-414까지 한국 산업은 생산과 조립 부품, 국산화 정비 역량을 꾸준히 확대해왔지만 핵심 설계 권한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독자 엔진 사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벽을 넘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KF-21 자체의 개발 성과도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KF-21은 42개월 동안 약 1,016개회의 개발 비행 시험을 수행했고 약 13,000개의 시험 조건을 검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비행 시험이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천뿐 아니라 서산까지 시험 비행장을 확대했고 국내 전투기 개발 시험에서 공중급유도 활용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앞서 개발 비행 시험을 끝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2026년 6월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턱을 넘었습니다. KF-21은 군용항공기 가망 인증 기준 14개 분야 74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 최초 형식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가망성 심사는 2021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진행됐습니다. 형식 인증은 단순히 비행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공기의 설계가 국가가 정한 비행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증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전투기가 이제 양산과 공군 인도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엔진 독립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체가 완성되고 양산이 시작되면 다음 질문은 무엇을 더 개선할 것인가로 넘어갑니다. 더 강력한 레이더를 달고 더 많은 무장을 통합하고 전자전 능력을 높이고 연료와 무장 탑재량을 늘리려면 결국 동력과 냉각 전력 생산 능력까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미래 전투기는 단순히 빠르게 비행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강력한 센서와 컴퓨터, 전자전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는 거대한 전자 시스템입니다. 엔진은 추력을 만드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체계가 요구하는 에너지와 열 관리 능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래서
16,000파운드급 독자 엔진 계획을 단순히 에어세일사의 복제품을 만드는 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목표는 한국이 필요한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조건에 맞춰 설계 권한을 가진 엔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계획은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약 3조 3조 매억억 원을 투입해 시제 엔진을 개발하고 제작하며 개발 시험과 인증 시험을 수행하고 체계 장착 비행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기 사업인 이유도 명확합니다. 엔진은 지상에서 몇 번 돌려보고 성공을 선언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품과 소재 제어 소프트웨어가 장기간 반복 운용에서 견딘다는 것을 시험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수출입니다. 무인기와 전투기 엔진 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국제 무기 거래 규정, 수출 관리 규정 같은 여러 국제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외 엔진을 사용하는 항공기는 수출이나 성능 개량 과정에서 원제작국의 승인과 통제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설계와 제작 인증, 정비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하면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어느 국가에 어떤 성능의 항공기를 제안할지, 어떤 무장을 통합할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KF-21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 KF-21이 해외 시장에서 관심을 받더라도 엔진이 외국 기술에 묶여 있다면 한국이 모든 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미래의 한국산 엔진이 실제 전투기 체계에 통합되고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체와 레이더 항공전자, 무장 통합 엔진까지 하나의 국가가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판매 가격을 넘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엔진 정비와 부품 공급 성능, 개량 시장까지 함께 가져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모두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독자 항공엔진 개발 계획을 설명하면서 2029년경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이 약 1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한국이 곧바로 150조 원 시장을 차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독자 엔진 기술이 단순한 국방 자립 사업을 넘어 거대한 산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군용 엔진에서 확보한 고온 소재, 정밀 주조 코팅, 압축기 터빈 제어 기술은 장기적으로 무인기와 민항기 엔진 분야에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 사업의 가치는 판매 이후에 더 커집니다. 전투기와 민항기 모두 한 번 도입되면 수십 년간 운용됩니다. 그동안 엔진은 반복적으로 분해되고 검사되고 부품이 교체됩니다. 사용 시간이 누적되면 주요 모듈을 교환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 원천 기술과 정비 데이터 부품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항공엔진 기업들은 단순한 엔진 판매보다 장기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 계약에서 막대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이 노리는 것도 결국 이 전 주기 능력입니다. 설계만 하고 생산을 못해서도 안 되고 생산만 하고 인증을 못해서도 안 됩니다. 엔진을 만들었더라도 장기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 고객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조하는 설계 제작 시험 인증 유지 보수까지의 전 주기 역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1만 대 이상의 엔진 생산과 수천 대 규모의 정비 경험이 있다면 다음 단계는 그 경험을 독자 설계 엔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분명합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이 실제 무인 전투기 체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1,000파운드급으로 확대할 때 압축기와 터빈 기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16,000파운드급 기본 추력과 24,000파운드급 후기 연소 추력을 신뢰성 있게 달성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엔진 수명 연료 효율, 정비성 중량, 열관리 능력까지 국제 경쟁 수준에 도달하여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본질은 KF-21 한 기종에만 있지 않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전투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거대한 증거입니다. 1106개의 비행시험과 13,000개의 시험 조건, 14개 분야, 745개 가망 인증 항목은 그 기반이 실제 시험을 통해 검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전장은 엔진입니다. F-14를 안정적으로 국내 생산하고 정비하는 능력에서 출발해 OD 500파운드급 장수명 터보팬을 만들고 쉘 1000파운드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 6000파운드급 독자 전투기 엔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도 엔진 공급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미래에는 한국이 기체와 엔진을 동시에 통제하는 체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 개량 속도도 달라지고 수출 협상력도 달라지며 해외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지의 범위도 크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한번 확보되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고온 소재와 세라믹 복합 소재, 열차폐 코팅 고효율 압축기, 터빈 설계, 디지털 제어 기술은 차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미래 전투기 개발의 기반이 됩니다. KF-21의 성공이 한국 항공산업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공군이 받게 될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한 종류가 아닙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했던 가장 어려운 영역을 하나씩 자기 기술로 바꾸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2026년 공개된 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시제는 크기만 보면 KF-21용 엔진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장수명 운용 기술과 내열 소재, 정밀 주조 열차폐 코팅은 6000파운드급 엔진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입니다. 앞으로 약 3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첨단 항공 엔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6000파운드급 기본 추력과 4000파운드급 후기 연소 추력을 갖춘 엔진이 실제 비행시험까지 통과한다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전투기의 심장까지 설계하는 나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열리는 시장은 KF-21 몇십 대의 엔진 공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인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민간 항공 엔진 장기 정비와 부품 공급까지 이어지는 수십조 원 이상의 산업 생태계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숫자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500파운드, 1000파운드, 6000파운드 후기 연소, 24000파운드. 그리고 3조 500억 원 엔진 누적 생산 1만 대, 정비 경험 약 700대, KF-21 비행시험 약 1600회 시험 조건 약 3000개. 이 숫자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전투기를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항공전력의 가장 깊은 핵심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KF-21이 한국 전투기 산업의 문을 열었다면 전투기 산업의 국산 첨단 항공 엔진은 그 문 뒤에 있는 거대한 세계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음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